자,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이런 거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완전 경쟁의 요건 중에 요건이 네 가지 아닙니까?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 두 번째는요,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 기업으로의 진입이, 그 시장으로 진입이 아주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 안 되면요, 빠져나가는 것도 쉬워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현재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마저도 모조리 시장 구성원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이걸요, 완전 경쟁이다 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의 경우는요, 누구라도 절대 장기적으로 정상 이상의 이윤, 이걸요, 초과 이윤이라는 겁니다.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이런 시장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초과를 못 얻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쪽으로 자원이 몰리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해줍니다. 그리고 절대 시장에서는요, 자기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가격 수능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일단은요, 그 정보와 관련돼서만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갖췄다는 가정하에 정보만 가지고,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요, 어떤 정보가 시장 가격에 즉시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 시장, 이러한 시장을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어떤 정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미 정확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이 딱 있는데 지금 현재 한 평당 토지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절대 임야입니다. 절대 임야라든가 절대 농지입니다. 농지. 자, 이런 농지인데, 요 지역인데, 어떤 그 회사원이 이제 차 끌고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면서 항상 뉴스를 듣고 다녀요. 뉴스를 딱 듣고 있는데,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요 지역으로, 이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지하철이 요번에 이쪽으로 통과할 거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지역의 지하철역 근처에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잽싸게 회사를 안 가고 그냥 차를 돌려서 어디로 온 겁니까? 여기로 온 거 아닙니까? 와서 여기 이제 중개업소에 들려야 되겠죠? 중개업소 들려서 중개사님, 여기 있는 땅 3,000평을 30만 원에 3,000평 주세요 한 거 아닙니까? 30만 원에 30평 30만 원에 3,000평 달라고 했더니 중개사님이 한다는 얘기가, 야, 이 사람아, 벌써 한 평당 자, 이거 500만 원 올라갔다 이놈아,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놈아, 그렇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미 아까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가 즉시, 그것도요, 정확히 다 반영됐다는 겁니다. 즉시, 즉각적으로 신속히, 그리고요, 정확히 반영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올라갈 때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 큰 돈을 못 벌죠. 지금부터 여기서 큰 돈이라는 게 초과 이윤 생각하시면 돼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겠네요. 자, 초과 이윤 얻으려면요, 30만 원에 구입해서 500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500만 원에 구입하면요, 큰 돈을 못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다 반영되나 볼게요. 이것도 수요 공급 이론을 좀 이해를 하셔야 좀 이해가 좀 쉽습니다. 자, 먼저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게요,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쨌거나 요 지역이 앞으로 수요자 입장에서는요, 이 지역이 그 땅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좋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막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요 지역에 이제 땅을 갖고 있는 분들, 요 마을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 한 명이라도 이 뉴스를 들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방송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겠죠? 와, 우리 동네 지하철 이쪽으로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요 지역이 땅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죠? 그러면 지금 팔려고 할까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할까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팔려고 내놓은 것도 이제 걷어 들이려고 합니다. 이미 중개업소에 내놓은 것도 다 걷어 들이려고 하죠. 오히려 공급이 막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막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가 즉각적으로 반영돼 있답니다. 그것도요, 정확히 반영돼 있다. 이런 걸요,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효율적 시장.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저녁 때 TV를 딱 보고 있는데, 네, 밥 먹고 나서 TV 보고 있는데, A라는 제약회사가 딱 있습니다. 이 제약회사가 지금 한 주당 주가가 10,000원입니다. 한 주당 주가가 10,000원인데, 저녁 때 그 TV를 딱 뉴스를 보고 있는데, 요 지역으로 요번에 뭐 코로나 신약을 개발했답니다. 그리고 임상실험까지 다 한 3차에 걸쳐서 끝내갖고 거의 안전도도 입증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활성화가 될 거랍니다. 상품화가 될 거랍니다. 자, 그러면 요 지역에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잽싸게 어디로 가야 돼요? 컴퓨터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엔터 쳐갖고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딱 살려고 딱 했더니 이미 얼마로 올랐어요? 이미 한 주당 300만 원 올랐네요.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올랐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정보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이것도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걸요. 효율적 시장이다. 다시 해볼게요. 어떤 정보가 어떤 시장 가격에 즉각적이고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보와 가지고만 좀 자세히 알아보는 겁니다. 정보만. 자, 지금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 경쟁의 요건이 4가지죠. 그러니까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품질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업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워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큰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금방 들어갈 수도 있어야 돼요. 장사 안 되면요. 빠져나올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요. 진입, 퇴거가 자유롭다. 그리고 완전한 정보. 여기서 완전한 정보가 뭐냐면 현재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마저도 시장 구성원은 모조리 알고 있다고 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장을요. 완전 경쟁이라는 겁니다. 완전 경쟁. 이러한 시장에서는요. 누구라도 절대 장기적으로 초과인을 얻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정상 이상의 이윤, 그러니까 초과인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초과인을 얻고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자원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하는데 이거는 누구라도 절대 뭘 못 얻어요? 초과인을 못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해줍니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자, 일단 요 완전 경쟁 요건을 4가지 중에 요 3가지는 이제 갖췄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갖췄다고 가정하고 자, 지금부터요. 이 정보만 가지고 좀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겁니다. 정보만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자. 이런 걸요. 지금부터 효율적 시장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다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미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 자, 일단은 그 다음 내용. 일단 용어부터 한번 정해 볼게요.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거 있죠. 이걸요. 기술적 분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현재 공표되는 정보까지를 분석하는 거 있죠. 현재 정보를 분석하려면 과거도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공표되는 정보를 분석하는 걸요.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본적 분석. 자, 기술적 분석은 주로 이제 과거에 이미 공표된 정보, 주로 이제 과거의 역사적 뭐 추세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주로 분석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렇게 볼게요. 우리 주가가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움직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요. 이렇게 짧게 움직일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 이런 걸 쭉 분석해서 앞으로 투자 분석에 활용하는 거를요.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은요. 현재까지 공표되는 정보까지 포함해서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이런 걸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회사가 중국으로 진출하겠답니다. 그러면 과연 진출했을 때 큰 이익을 볼 수 있나 이런 걸 한번 분석해 볼 거 아닙니까? 기관 투자